네, 반갑습니다. 현경장입니다. 정말 지금 순간부터는 곡소리 나오는 장이 펼쳐지고 있죠. 다행히도 단기적인 지지가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더리움조차 가격을 내려주면서 전체 알트코인 장에 좀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매물대 지지는 오늘 새벽 4시, 그러니까 매물대 저가는 새벽 4시경에 이탈을 한 상태였고, 이게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로써 현 상황에는 조금 암울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도,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도 이 관점상 저가를 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매도 기회로는 이 구간 이런 구간이 되겠죠. 중간쯤 매도했다면 이런 구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저가를 이탈을 시켰지만 반등을 만들어 주면서 저는 매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이 저로서는 하락 관점을 유지 중에 있으니까 52.5K 이하 이 아래 가격에서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만큼 현재 차트는 꼬리를 만든 다음에 진행되는 H자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졌던 모습이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 5월, 6월, 7월 장에서도 여기도 그려줄 수는 있는데 정확한 건 여기서 드러나죠. 길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단기적인 하락 관점 알겠어. 그럼 믿을만한 지지는 어디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지는 제가 봤을 때는 꼬리가 되거나 아니라면 9월의 매물대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은 이번 주말까지 얼마나 많은 매도 매물이 나오느냐에 달려있고, 적다면은 이 위로 지지가 나오고 방어가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정확히 채워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체크하시고, 그렇다면 직전에 이 긴 장기화된 하락장은 어디서 지지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상승을 만들어 주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만들어 주기 전에 매물대를 1차 만들어 준 다음 조정을 만들어 준 다음에 2차 매물대가 드러나고, 이걸 체크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2차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저점을 완벽하게 지켜준 게 아니라 한 5만원 정도 깬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 장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저도 이때는 늦은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손절할 걸 고려를 했었고, 제가 텍스트 입력까지만 작성을 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이탈을 안 하면서 손절은 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매물대도 어떻게 체크해보면은 상승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그렇다면 2차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일봉상 관점도 알겠어. 그렇다면 주봉상으로는 어떤 관점이 생길까요? 주봉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 이 순간은 누군가는 도지 캔들, 그러니까 십자가 캔들로 바뀌었고, 추세 전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저가를 이탈을 했죠. 이 부분이 깨졌죠. 그럼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반등 관점은 무효가 되고 이 다음 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꼬리가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현물은 42K, 선물은 40.8K이고, 이 40.8K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이 꼬리와 똑같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건 여기, 이 다음 지지로는 여기가 깨졌고 여기조차 깨졌으니까 여기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지를 믿고 한번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시더라도 타점상으로는 여기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거의 그냥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정리하고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 매수할 알트 종목이 뭐가 있냐, 또는 차트적 근거가 있는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시되, 앞으로 남은 지지가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 초반대부터 이 40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매수에 들어가는 건 언제나 찬성입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시면서, 자, 올려준 다음 횡보시킨다, 이런 자리 있죠. 이 조정 이후에 횡보가 나오는 자리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매수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 내리고 횡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마 이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내려주고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인지 체크를 하시고 이더리움의 매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미넌스조차 보기 힘들다면 테조스 코인인데 유비소프트 NFT 호재가 적용이 돼서 주봉상 양봉을 확정받은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은 무조건 뭐 여기 잡냐 여기 잡냐 여기 잡냐 보다 바로 양봉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전주 양봉의 하단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손절을 여기 또는 여기로 잡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잡냐 여기에 잡냐 이걸 뭐 구분하시지 말고 내가 목표한 수익률과 그리고 손절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이쯤에 들어가냐가 될 겁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겠는데, 결국에는 내가 손절률을 좀 짧게 하고 싶어, 그럼 손절선과 가깝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좀 매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싶어 하시면 좀 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목표 금액을 여쯤에 잡고 손절을 이쯤에 잡고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매수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양봉을 확정받은 코인 또는 차트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양봉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똑같이 그냥 무너지는 형태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것, 비슷한 차트가 되는 것은 테조스의 차트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폴리곤의 차트입니다. 이 폴리곤은 레이어2 종목으로 저는 1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것도 테조스와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매매해 볼 수 있는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전달을 안 드리니까 각자 관점에 맞게 잘 매매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를 지키면서 지금 조정이 실현되고 있죠. 누군가는 이 주봉이 이 조정을 만들어주고 반등하는 그런 주봉으로 보이실 거고, 누군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주봉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다음에 주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게 안 그려진 상태에서 차트가 그려졌을 겁니다. 전주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매수에 들어갈 때 손절을 여기서 잡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주봉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호재로 굴러가는 테조스보다는 아마 매매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정확한 손절가가 차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또 매수가랑 익절가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매매 관점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확정을 지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12월 들어서 10일 동안 하락 관점을 유지한다, 또 매도 관점에 대해서만 떠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장이 언제쯤 긍정적으로 바뀔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이번 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알트장이 복구. 이 말은, 이 복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 선행,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고 여기 걸렸네. 두 번째는 알트장이 복구가 되는데, 이렇지 않다면은 비트코인과 동시에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야 한다. 이게 알트코인의 상승 조건입니다. 이번 장도 그렇고 다른 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볼 텐데, 먼저 비트코인의 선행성은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12월 달부터 1월까지, 네, 이때까지 큰 상승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장에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 알트코인의 반등이 크게 나왔었냐? 아니죠. 전체로 보면은 좀 작고, 이 순간만 기억을 또는 보신다면은 조금은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상승한 구역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때부터 2월 1일부터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마친 다음에 좀 횡보를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거로는 뭐 이 지점도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4월 1일부터 상승이 진행됐던 지역이고, 이 4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량은 거의 다 장이 무시를 하고 올려준 다음에, 자, 이때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어때요? 차트가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4월 달이 돼서야 비로소 알트코인의 시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이 동반시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20일 또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상승의 두 번의 웨이브가 비트코인의 차트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7월 20일부터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뭐 9월 30일부터 볼 수 있지만, 기억하기 쉽게 10월 1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요건인 동반이 된 모습이다. 이게 알트코인의 상승 조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나온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야지 알트코인도 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동반시 될 수도 있고 선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또는 반등이 이게 나와야지 알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확정이고요. 그렇다면 같이 나오느냐 아니면 늦게 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답을 보면은 지금 장이 10월 장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패턴식으로만 보면은 그냥 동반시 되어야 돼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 이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사실상 1번 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 구간이 상당한 고가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바로 올려준다라기보다는 후행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내용은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알트코인이 되겠죠.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도미넌스가 아래 공간이 많은지 아니면 윗 공간이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위에가 많으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분들이 뭐 알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들어갈 때는 이런 공간에서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들어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도미넌스 차트를 안 보시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레이딩 뷰 검색하셔서 트레이딩 뷰 검색하셔서 차트를 켜시고, 이게 아마 잘릴 텐데 나오네요. BTCD 검색하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미넌스가 바닥도 없고 저항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가정은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1% 또는 40%를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47%, 48.5% 여기까지 천장이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이 부분은 매매랑은 연관이 없지만 제가 열혈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드릴게요. 이번 달 4일부터 한 3일 정도 악플에 휘둘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사실 장에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이미 답은 나와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 안 쓰고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지금이 매수에 들어가는 위치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